네, 올해 쌀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산지 쌀값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수확기 들어서 계속 하락해서 11월 15일 현재 80kg 기준으로 18만 2,87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2022년도 쌀값 평균 18만 6천 원보다도 더 떨어진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병충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생산비는 크게 늘었고 수확량은 줄었습니다. 그러니 쌀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선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20만 톤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20만 원 유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들도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농민들이 새벽밥을 지어 먹고 서울로 올라와서 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 작정입니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께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입니다.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위 등 유관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즉각 만나서 쌀값의 목표값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합시다. 12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렸습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가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에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우리 경제를 짊어질 청년들의 실업률도 늘었습니다. 판매직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준만큼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17만 5천 명 줄었고 40대 취업자 수도 7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수에 잡히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는 244만 명이나 됩니다. 내수 한파가 고용 한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이 고용 상황을 악화 일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더는 시장경제에서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찔끔 지원에 그치는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만 일관합니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생계 위협으로 현장을 떠나는데도 정부는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 대책은커녕 건펑몰이로 폭력배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고라 자랑하는 20대 고용률의 실상은 비정규직 43.1%입니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계빚은 1913조 8천억 원, 사상 최대입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하고는 고용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수를 살리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소기업을 살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례한이 누굽니까?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에 대한 무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한 기자의 질문에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했다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즉각 언론과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임명 제청도 즉각 반려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